이른 오후였다. 시외 화물터미널 사무실 앞은 늘 분주했지만 그날은 유난히 공기가 거칠어져 있었다. 접수 창구 앞에 서 있던 노인의 어깨가 조금씩 움츠러들고 있었다. 그 앞을 가로막은 세 남자 때문이었다. 사람들은 있었지만 아무도 나서지 않았다. 모두가 모른 척하며 시선을 피하고 있던 그 순간이었다.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잠시만 함께 해주세요. 지금 이 순간에도 각자의 자리에서 하루를 버텨내고 계신 여러분을 생각하며 이 이야기를 전해드립니다. 이런 이야기들이 조금이나마 위로가 되고 힘이 된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으로 함께 해주시면 큰 힘이 됩니다. 또 지금 이 영상을 어디에서 듣고 계신지도 댓글로 남겨주세요. 지역을 적어주신 분들께는 건강과 행운을 담아 마음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노인은 서류 봉투를 두 손으로 꼭 쥐고 있었다. 화물 접수를 마쳐야만 오늘 집에 돌아갈 수 있었다. 하지만 창구까지의 짧은 거리가 유난히 멀게 느껴지고 있었다. 손등에는 세월의 흔적이 가득했다. 농사를 짓고 자식을 키우고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손이었다. 굵은 핏줄이 울퉁불퉁 솟아 있었고 손가락 마디마다 세월의 굳은 살이 박혀 있었다. 그 손이 지금 떨리고 있었다. 오전 9시부터 터미널에 도착해 벌써 2시간을 기다렸다. 아들 내외가 해외로 나가 있어 손자에게 보낼 옷가지와 고향 특산물을 직접 포장해서 가져왔다. 무게는 꽤 나갔다. 택시를 타고 오는 내내 무릎 위에 올려놓았던 짐 때문에 다리가 저리기도 했다. 하지만 그런 건 중요하지 않았다. 손자 얼굴을 떠올리면 이 정도쯤이야. 노인은 그렇게 생각하며 창구 앞까지 왔다. 그런데 갑자기 세 남자가 앞을 가로막았다. 아저씨, 줄 좀 서세요. 가장 키가 큰 남자가 말했다. 검은색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특별히 위협적인 복장은 아니었지만 그가 만들어내는 분위기는 달랐다. 아니, 나는 아까부터 노인이 작게 말하려 했다. 하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아저씨, 여긴 원래 순서가 있어요. 우리 먼저 볼 거니까 좀 기다리세요. 말끝은 친절했지만 말투는 거절을 허락하지 않았다. 두 번째 남자가 옆에서 거들었다. 맞아요. 조금만 기다리시면 돼요. 우리도 바빠서 그러니까. 웃고는 있었지만 눈은 웃지 않았다. 노인은 한 걸음 뒤로 물러섰다. 서류 봉투를 가슴에 꼭 안았다. 그 안에는 손자에게 보낼 소포 접수증과 몇 장의 지폐가 들어 있었다. 버스비를 빼고 남은 돈. 그걸로 점심이라도 먹고 집에 가려고 했다. 하지만 지금은 그런 것조차 생각할 여유가 없었다. 사무실 안의 직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창구 너머로 보이는 여직원의 눈빛은 미안함으로 가득했지만 그것뿐이었다. 그녀도 어쩔 수 없었다. 저런 사람들을 상대하다가 괜히 화만 키우면 더 큰 일이 벌어질 수도 있었다. 터미널 안은 여전히 시끄러웠다. 화물차 경적 소리, 사람들의 통화 소리, 무전기에서 흘러나오는 안내 방송. 3번 화물 출발 준비하세요. 영동 방면 차량 대기석으로 이동 바랍니다. 소음 속에서
사람들은 각자의 일에 바쁘게 움직였다. 하지만 노인의 귀에는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다. 다만 심장이 뛰는 소리만 점점 커지고 있었다. 쿵쾅, 쿵쾅. 가슴이 조였다. 숨이 가빠졌다. 조금만 기다리면 되겠지. 노인은 스스로에게 말했다. 벽 쪽으로 물러났다. 등을 벽에 기댔다. 차가운 벽면이 등을 통해 전해졌다. 새 남자는 여전히 사무실 입구를 막고 서서 직원과 무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다.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태도는 분명했다. 이곳은 자신들이 원하는 대로 되어야 한다는 것. 우리 짐이 급한 거 알죠? 빨리 처리해 주세요. 세 번째 남자가 창구에 팔을 올리며 말했다. 직원은 난처한 표정으로 계속 고개를 끄덕였다. 네, 알겠습니다. 최대한 빨리 처리해 드릴게요. 그래야죠. 우리 시간 없어요. 남자들의 대화를 듣던 노인은 봉투를 꼭 쥔 손에 더 힘을 주었다.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했다. 주변 사람들은 그 모습을 힐끗힐끗 쳐다보았다. 하지만 누구도 멈추지 않았다. 자신의 일이 아니라는 듯 빠르게 발걸음을 옮겼다. 한 중년 남성은 노인과 눈이 마주치자 황급히 고개를 돌렸다. 또 다른 젊은 여성은 핸드폰을 보는 척하며 그 자리를 빠져나갔다. 노인은 벽 쪽으로 더 물러섰다. 손에 든 봉투가 조금 구겨졌다. 아이고, 작은 신음이 새어나왔다. 그 소리는 터미널의 소음 속에 금세 묻혀버렸다. 다리가 후들거리기 시작했다. 오전부터 서서 기다렸던 시간이 한꺼번에 몰려왔다. 무릎이 저렸다. 허리도 아파왔다. 하지만 앉을 곳은 없었다. 대기 의자는 이미 다른 사람들로 가득 차 있었다. 노인은 그저 벽에 기댄 채 시간이 지나가기를 기다렸다. 조금만 참자. 마음속으로 되뇌었다. 하지만 그 조금이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었다. 터미널 입구 쪽에서 한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다. 짙은 남색 야상 점퍼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머리는 단정하게 뒤로 묶여 있었고 걸음걸이는 차분했다. 35쯤 되어 보이는 여성이었다. 특별히 눈에 띄는 외모는 아니었지만 그녀가 지나가는 자리에는 묘한 여운이 남았다. 여성은 잠시 사무실 앞 상황을 훑어보았다. 새 남자, 움츠러든 노인, 외면하는 사람들. 그녀의 시선이 노인에게 잠시 머물렀다. 창백한 얼굴, 떨리는 손, 구겨진 봉투. 여성은 표정을 바꾸지 않았다. 다만 천천히 사무실 쪽으로 방향을 틀었다. 여성은 급하지 않았다. 소란을 피우지도 않았다. 다만 사무실 쪽으로 자연스럽게 걸어갔다. 발소리는 거의 들리지 않았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공기를 조금씩 바꾸고 있었다. 노인은 여전히 벽에 기댄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다. 봉투를 쥔 손가락 마디가 하얗게 변해 있었다. 세 남자 중 한 명이 노인 쪽으로 몸을 돌렸다. 아저씨, 진짜 좀만 기다리세요. 우리도 급해서 그래요. 말은 정중했지만 표정은 그렇지 않았다. 짜증과 무시가 섞여 있었다. 노인은 대답하지 못했다. 목구멍이 막힌 것처럼 아무 소리도 나오지 않았다.
그저 고개만 더 숙였다. 아, 진짜. 남자가 혀를 찼다. 그리고 다시 동료들에게로 돌아섰다. 형, 저 할아버지 좀 답답하네. 그냥 놔둬. 어차피 우리 먼저야. 그래도 저렇게까지 신경 쓰지 마. 우리 일이나 빨리 끝내자. 새 남자는 다시 직원과 이야기를 나누기 시작했다. 노인의 존재는 이미 그들의 관심 밖이었다. 그 순간 여성이 그들 옆에 섰다. 말없이, 조용히, 새 남자의 시선이 동시에 그녀에게 향했다. 처음엔 대수롭지 않다는 듯 웃었다. 뭐야, 누구세요? 키 큰 남자가 물었다. 여성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그 침묵이 묘한 무게를 만들어냈다. 남자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웃음은 여전했지만 어색함이 섞이기 시작했다. 여성은 노인 쪽으로 시선을 옮겼다. 그리고 아주 작게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다는 듯 아무 말 없이. 노인의 눈빛이 조금 흔들렸다. 누군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가슴 속 무언가가 풀리는 느낌이었다. 여성은 다시 새 남자를 바라보았다. 여전히 말은 없었다. 하지만 그 시선은 선을 그었다. 여기까지, 더는 안 된다는 그 선명한 경계. 키 큰 남자가 불편한 표정을 지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목소리에 짜증이 섞였다. 하지만 동시에 미묘한 불안감도 함께 들어 있었다. 여성은 여전히 대답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에 서서 남자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눈빛은 차갑지 않았다. 화나 있지도 않았다. 다만 흔들림이 없었다. 그 고요한 단단함이 남자의 발걸음을 멈추게 했다. 두 번째 남자가 끼어들었다. 야, 뭐야, 이 사람. 우리가 먼저 온 거 맞는데? 맞아, 우리 먼저야. 세 번째 남자도 거들었다. 하지만 그들의 목소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여성 앞에서는 이상하게 기세가 죽었다. 이유를 설명할 수 없었다. 그저 본능적으로 더 이상 앞으로 나갈 수 없다는 감각뿐이었다. 터미널 안의 소음은 계속되고 있었다. 하지만 사무실 안만은 이상하리만큼 조용했다. 사람들이 하나둘 발걸음을 늦추고 있었다. 무슨 일인지는 몰라도 뭔가 달라지고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다. 한 중년 여성은 짐을 든 채 멈춰서서 상황을 지켜보았다. 젊은 택배 기사도 핸드폰을 보다 말고 고개를 들었다. 사무실 안 직원들도 일손을 멈추고 조심스럽게 밖을 바라보았다. 키 큰 남자가 한 발 나섰다. 아니, 뭐 하시는 거냐고요? 목소리가 커졌다. 하지만 동시에 한 발은 뒤로 빠져 있었다. 몸은 본능적으로 거리를 두려고 하고 있었다. 여성은 그제야 입을 열었다. 순서를 지키세요. 목소리는 낮았다. 하지만 분명했다. 순서? 우리가 먼저 왔는데요. 저 어르신이 먼저 오셨어요. 여성이 노인을 가리켰다. 남자들은 동시에 노인을 쳐다보았다. 그리고 다시 여성을 보았다. 그건 말이 막혔다. 변명할 거리를 찾을 수 없었다. 사실 그들도 알고 있었다.
노인이 먼저 왔다는 것. 하지만 밀어붙이면 될 거라고 생각했다. 늘 그래왔으니까. 하지만 지금은 달랐다. 이 여성 앞에서는 그 방법이 통하지 않았다. 두 번째 남자가 동료를 쳐다보았다. 형, 어떻게? 모르겠어. 키 큰 남자의 목소리는 확신이 사라져 있었다. 세 번째 남자가 한 발 뒤로 물러섰다. 그냥 우리 나중에 하자. 뭐, 진짜 이상한 사람 같은데. 괜히 시비 붙었다가 그의 말에 다른 두 명도 고개를 끄덕였다. 사실 그들도 느끼고 있었다. 이 여성은 보통 사람이 아니라는 것, 싸움을 걸면 안 된다는 것, 본능이 경고하고 있었다. 키 큰 남자가 여성을 한 번 더 쳐다보았다. 뭔가 말하고 싶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여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말없이. 하지만 그 존재만으로 상황을 정리하고 있었다. 결국 세 남자는 서로 눈치를 보았다. 가자. 가자니까. 다른 데 가서 하면 되잖아. 키 큰 남자가 몸을 돌렸다. 다른 두 명도 그 뒤를 따랐다. 웃음은 이미 사라졌고 남은 건 어색한 침묵뿐이었다. 그들은 아무 말 없이 터미널 밖으로 나갔다. 뒤도 돌아보지 않았다. 사무실 앞이 다시 열렸다. 막혀있던 길이 자연스럽게 비워졌다. 사람들의 숨도 그제야 풀려나왔다. 직원들은 그제야 접수를 재개할 준비를 했다.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일상이 돌아오고 있었다. 하지만 분위기는 분명 달라져 있었다. 여성은 노인에게로 다가갔다. 어르신, 이제 접수하세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노인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진정되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목소리는 잠겨 있었지만 마음은 또렷했다. 여성은 작게 웃었다. 괜찮으세요? 노인은 벽에서 떨어져 사무실 쪽으로 향했다. 조심스러웠지만 분명한 걸음이었다. 창구 앞에 섰다. 여직원이 미안한 듯 밝게 웃으며 서류를 받았다. 어르신, 오래 기다리셨죠? 지금 바로 처리해 드릴게요. 아니요, 괜찮습니다. 노인의 목소리에는 이제 힘이 돌아와 있었다. 여직원은 서류를 확인하며 빠르게 처리했다. 키보드 두드리는 소리, 프린터 돌아가는 소리, 도장 찍는 소리, 일상의 소리들이 차분하게 이어졌다. 노인은 접수를 마치고 영수증을 받아들었다. 손은 이제 떨리지 않았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어 주변을 둘러보았다. 여성의 모습을 찾았지만 이미 보이지 않았다. 노인은 작은 목례를 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곳을 향해. 그리고 터미널을 나섰다. 오후의 햇살이 따뜻했다. 바람이 불었다. 봉투를 든 손에 힘이 들어갔다. 하지만 이제는 두려움의 떨림이 아니었다. 그저 마음이 벅차서였다. 터미널 밖 주차장에서는 버스 한 대가 출발 준비를 하고 있었다. 노인은 천천히 버스 정류장으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아까보다 훨씬 가벼웠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고맙습니다. 노인은 다시 한번 중얼거렸다.
바람이 그 말을 실어 어디론가 날려보냈다. 여성은 터미널 밖으로 나왔다. 주차장 한쪽에 낡은 경차 한 대가 서 있었다. 회색빛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진 차였다. 하지만 여성은 신경 쓰지 않았다. 차에 기대어 잠시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파란 하늘, 따뜻한 햇살, 평범한 오후였다. 여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마음이 편했다. 특별한 일을 한 것은 아니었다. 그저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이었다. 바람이 불었다. 야상 점퍼 자락이 가볍게 흔들렸다. 여성은 핸드폰을 꺼내 화면을 확인했다. 부재중 전화 2통, 문자 메시지 서너 개. 하지만 그녀는 답장하지 않았다. 급한 일은 아니었다. 나중에 해도 됐다. 그저 화면을 끄고 주머니에 다시 넣었다. 터미널 안에서는 여전히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노인은 이미 집으로 가는 버스를 탔을 것이다. 새 남자는 아마도 다른 곳으로 갔을 것이다. 직원들은 여전히 바쁘게 일하고 있을 것이다. 모든 것이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여성은 차 문을 열었다. 낡은 시트에서 오래된 냄새가 났다. 하지만 익숙한 냄새였다. 이 차와 함께한 지 벌써 7년째였다. 시동을 걸었다. 엔진 소리가 거칠었다. 하지만 문제없이 돌아갔다. 천천히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후사경에 비친 터미널이 점점 작아졌다. 여성은 라디오를 켰다. 오후 뉴스가 흘러나왔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계속되겠습니다. 교통사고 소식 전해드립니다. 지역 축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평범한 하루의 소리들이었다. 여성은 창문을 조금 내렸다. 바람이 차 안으로 들어왔다. 시원했다. 그녀의 표정은 평온했다. 도로는 한산했다. 시외로 나가는 길은 늘 이렇게 조용했다. 차량들이 드문드문 지나갔다. 여성은 천천히 운전하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계절이 바뀌고 있었다. 녹색이 조금씩 노란색으로 물들어가고 있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다. 들판 사이로 한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있었다. 멀리서 보이는 그 모습이 한 폭의 그림 같았다. 여성은 작게 숨을 내쉬었다. 그리고 다시 앞을 바라보았다. 갈 곳이 있었다. 해야 할 일이 있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차가 멈췄다. 옆 차선에는 젊은 부부가 타고 있었다. 아내는 임신한 듯 배가 불러 있었고 남편은 조심스럽게 운전하고 있었다. 둘 다 웃고 있었다. 평범한 행복이었다. 신호가 바뀌었다. 차들이 다시 움직이기 시작했다. 여성은 천천히 가속 페달을 밟았다. 목적지는 정해져 있지 않았다. 그저 이 길을 따라가면 됐다. 차는 시내를 벗어나 외곽으로 향하고 있었다. 건물들이 점점 낮아지고 나무들이 점점 많아졌다. 도시의 소음이 점점 멀어졌다. 여성은 속도를 조금 줄였다. 그 풍경을 천천히 감상했다. 차 안은 조용했다. 라디오 음악만 낮게 흐르고 있었다. 재즈 선율이었다. 잔잔하고 평화로운 음악이었다.
여성은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천천히 내쉬었다. 마음이 고요했다. 몇 분 후 여성은 작은 휴게소에 차를 세웠다. 커피 한 잔 마시고 싶었다. 차에서 내려 휴게소 안으로 들어갔다. 한산한 오후였다. 사람은 많지 않았다. 카운터에서 커피를 주문했다. 아메리카노 하나요. 따뜻한 걸로 드릴까요? 네. 잠시 후 따뜻한 커피를 받아들었다. 창가 자리에 앉았다. 창밖으로는 들판이 펼쳐져 있었다. 바람의 풀들이 살랑살랑 흔들리고 있었다. 여성은 커피를 한 모금 마셨다. 따뜻했다. 쓴맛이 입안에 퍼졌다. 하지만 기분 좋은 쓴맛이었다. 그녀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다. 오늘 아침부터의 일들, 터미널에서 만난 노인, 새 남자. 특별한 일은 아니었다. 그저 일상 속 작은 사건일 뿐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큰 의미였을 것이다. 노인에게는 존엄을 되찾는 순간이었을 것이다. 여성은 커피를 다시 한 모금 마셨다. 그리고 작게 미소 지었다. 커피를 다 마시고 여성은 다시 차에 올랐다. 시동을 걸고 주차장을 빠져나갔다. 어디로 갈지는 아직 정하지 않았다. 그저 도로를 따라 천천히 운전했다. 시간이 흘렀다. 해가 조금씩 기울기 시작했다. 오후 4시쯤 되었을 것이다. 여성은 시내로 들어섰다. 익숙한 거리였다. 이 동네에서 몇 년을 살았다. 골목길 하나하나가 모두 익숙했다. 신호등에서 차가 멈췄다. 그때 오른쪽 골목에서 무언가 움직이는 게 보였다. 여성은 고개를 돌려보았다.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등이 굽은 할머니였다. 한 손에는 장바구니, 다른 손에는 비닐봉지를 가득 들고 있었다. 걸음걸이가 불안정했다. 금방이라도 넘어질 것 같았다. 신호가 바뀌었다. 하지만 여성은 바로 출발하지 않았다. 뒷차가 경적을 울렸다. 빵! 여성은 천천히 차를 움직였다. 그리고 오른쪽 골목으로 들어갔다. 할머니를 따라갔다. 할머니는 여전히 힘겹게 걸어가고 있었다. 몇 걸음 가다가 멈추고 다시 몇 걸음 가다가 멈추고 숨이 차는 것 같았다. 여성은 차를 천천히 세웠다. 할머니 옆에 창문을 내렸다. 할머니, 어디 가세요? 할머니가 고개를 돌렸다. 놀란 표정이었다. 저기 앞 아파트에 제가 태워다 드릴게요. 아니, 괜찮아요. 금방인데. 짐이 무거우신 것 같은데요. 타세요. 여성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단호했다. 할머니는 잠시 망설였다. 하지만 결국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미안하지만, 여성은 차에서 내려 뒷문을 열었다. 그리고 할머니의 짐을 받아 뒷좌석에 실었다. 할머니, 앞자리에 타세요. 고맙습니다, 아가씨.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차에 올랐다. 여성도 운전석에 앉았다. 어디로 가시면 돼요? 저기, 앞에 초록색 아파트요. 알겠습니다. 차가 천천히 움직였다. 할머니는 안도의 한숨을 쉬었다. 아이고, 고마워요. 다리가 아파서 걷기가 힘들었는데.
장 보고 오시는 길이세요? 네, 시장 갔다 오는 길이에요. 손자가 와서 밥 해줘야 하는데. 할머니의 목소리는 따뜻했다. 손자 이야기를 할 때는 힘이 생기는 것 같았다. 손자분이 몇 살이세요? 9살이에요. 아들 내외가 맞벌이라서 제가 봐주고 있어요. 대단하세요. 뭐요? 당연한 건데. 할머니는 웃었다. 주름진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졌다. 차는 곧 초록색 아파트 앞에 도착했다. 여성은 차를 세우고 뒷좌석에서 짐을 꺼냈다. 제가 들어드릴게요. 아니, 됐어요. 여기까지만 해도 고마운데. 괜찮아요. 어디 사세요? 3층이에요. 그럼 엘리베이터까지 들어드릴게요. 여성은 짐을 들고 할머니를 따라 아파트 안으로 들어갔다. 낡은 아파트였다. 복도는 어두웠고 페인트가 여기저기 벗겨져 있었다. 엘리베이터를 탔다. B- 하는 소리와 함께 문이 닫혔다. 3층에 도착했다. 여성은 할머니를 따라 복도를 걸었다. 여기에요. 할머니가 현관문 앞에 섰다. 열쇠를 꺼내 문을 열었다. 아가씨, 정말 고마워요. 천천히 쉬세요, 할머니. 여성은 짐을 현관 안에 놓았다. 그리고 뒤돌아서려 했다. 잠깐만요. 할머니가 불렀다. 여성이 멈춰섰다. 할머니는 부엌으로 들어가더니 비닐봉지 하나를 들고 나왔다. 이거라도 가져가세요. 시장에서 산 떡인데. 아니에요, 괜찮아요. 아니, 가져가세요. 이렇게 도와주셨는데. 할머니는 억지로 여성의 손에 봉지를 쥐어줬다. 여성은 사양하고 싶었지만 할머니의 눈빛이 간절했다. 감사합니다. 결국 받아들었다. 할머니는 환하게 웃었다. 건강하세요, 아가씨. 좋은 일 많이 생길 거예요. 할머니도 건강하세요. 여성은 고개를 숙여 인사하고 복도로 나왔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왔다. 아파트를 나와 차로 돌아왔다. 손에는 할머니가 준 떡 봉지가 들려 있었다. 여성은 차에 앉아 봉지를 열어보았다. 인절미였다. 따뜻했다. 아직 김이 올라오고 있었다. 여성은 하나를 꺼내 입에 넣었다. 부드러웠다. 달콤했다. 그리고 따뜻했다. 마음까지 따뜻해지는 느낌이었다. 여성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시동을 걸었다. 이제 정말로 집에 갈 시간이었다. 차는 천천히 움직였다. 석양이 지고 있었다. 하늘은 주황빛으로 물들어 있었다. 아름다운 저녁이었다. 여성은 라디오를 켰다. 저녁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다. 오늘 하루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DJ의 목소리가 따뜻했다. 여성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운전했다. 집까지는 아직 조금 멀었다. 하지만 급할 건 없었다. 천천히 가면 됐다. 도로는 점점 붐비기 시작했다. 퇴근 시간이었다. 차들이 줄지어 있었다. 하지만 여성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그저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운전했다. 신호등이 빨간불로 바뀌었다. 차가 멈췄다. 여성은 옆자리에 놓인 떡 봉지를 보았다.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다. 따뜻한 미소, 고마워하던 눈빛, 작은 선물. 여성은 마음이 편안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신호가 바뀌었다. 차가 다시 움직였다. 그렇게 하루가 천천히 저물어가고 있었다. 사흘이 지났다. 이른 아침이었다. 재래시장 입구는 이미 사람들로 붐비고 있었다. 6시가 조금 넘은 시각이었지만 시장은 벌써 활기로 가득했다. 싱싱한 고등어 사세요. 이거 오늘 아침에 막 들어온 거예요. 할인해 드립니다. 상인들의 목소리가 시장 안을 가득 채웠다. 생선 굽는 냄새, 김치찌개 끓는 냄새, 갓 지은 떡 냄새, 시장 특유의 냄새들이 뒤섞여 있었다. 한쪽 골목 안쪽, 작은 반찬 가게 앞에 할머니 한 분이 서 있었다. 손에는 낡은 장바구니가 들려 있었다. 검은색 천으로 만든 장바구니였다. 손잡이 부분이 닳아서 실밥이 풀어져 있었다. 가게 주인은 50대 중반의 여성이었다. 앞치마를 두르고 반찬을 정리하고 있었다. 할머니, 오늘은 뭐 드릴까요? 친절한 목소리였다. 이 할머니는 단골 손님이었다. 일주일에 2~3번은 이 가게를 찾았다. 나물 좀 주고 멸치볶음도 조금만 주소. 할머니의 목소리는 작았다. 주인은 봉지에 반찬을 담으며 말했다. 할머니, 요즘 입맛 없으시죠? 이거 드시면 좋으실 거예요. 간도 약하게 했어요. 고맙소. 주인은 반찬을 정성스럽게 담았다. 나물 한 봉지, 멸치볶음 한 봉지, 저울에 올려 무게를 쟀다. 할머니, 오늘은 서비스로 조금 더 넣어드렸어요. 아이고, 고마워요. 할머니는 지갑을 꺼냈다. 낡은 가죽 지갑이었다. 모서리가 해져서 천이 드러나 있었다. 그 안에는 몇 장의 지폐와 동전이 조금 들어 있었다. 할머니가 돈을 꺼내려는 순간 옆에서 목소리가 끼어들었다. 아이 할머니, 그거 얼마예요? 젊은 남성이었다. 26쯤 되어 보였다. 깔끔한 티셔츠에 청바지 차림이었다. 밝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눈빛은 그리 따뜻하지 않았다. 10,000원이에요. 주인이 대답했다. 10,000원? 야, 이게 10,000원어치나 돼요? 요즘 시장이 장사가 안 되니까 바가지 씌우시네. 목소리가 컸다. 주변 사람들이 고개를 돌렸다. 할머니는 움찔했다. 아니, 바가지가 아니라 저희가 정직하게 장사하는데. 주인이 당황하며 말했다. 얼굴이 붉어졌다. 억울한 표정이었다. 에이, 그냥 팔지 마세요. 할머니도 억울하게 돈 쓰실 거 없잖아요. 남성은 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하지만 그 말투는 할머니를 위한 게 아니었다. 뭔가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할머니는 어쩔 줄 몰라 했다. 손에 든 지갑을 천천히 닫았다. 아니, 괜찮소. 나는 여기서 늘 사는데. 괜찮긴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남성은 여전히 웃고 있었다. 하지만 그 웃음 뒤에는 다른 의도가 숨어 있었다. 주인은 난처한 표정으로 반찬 봉지를 들고 있었다. 손님, 이건 원래 가격이에요. 저희가 바가지 씌우는 거 아니에요. 주인의 목소리가 떨렸다. 오래 장사를 해왔지만 이런 상황은 언제나 힘들었다. 아니, 그럼 왜 이렇게 비싸요? 다른 데는 더 싸던데. 남성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다.
시장 안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채소 가게 아주머니도, 과일 가게 아저씨도, 지나가던 손님들도 모두가 이쪽을 보고 있었다.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는 않았다. 괜히 끼어들었다가 화만 키울 수 있었다. 할머니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어깨가 움츠러들었다. 고개가 더 숙여졌다. 주인은 억울한 표정으로 입술을 깨물었다. 눈시울이 붉어졌다. 그 순간 골목 입구에서 한 여성이 걸어 들어왔다. 익숙한 야상 점퍼 차림이었다. 손에는 장바구니를 들고 있었다. 장을 보러 온 듯했다. 여성은 천천히 반찬 가게 쪽으로 다가왔다. 발소리는 없었다. 하지만 그 존재감은 공기를 바꾸고 있었다. 젊은 남성은 여전히 주인과 실랑이를 벌이고 있었다. 에휴, 그냥 됐어요. 할머니, 다른 데 가서 사세요. 아니, 손님. 주인이 말하려 했지만 남성은 이미 몸을 돌리고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여성과 눈이 마주쳤다. 남성의 표정이 굳었다.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이 여성의 눈빛이 보통이 아니었다. 여성은 그를 지나쳐 할머니 옆에 섰다. 할머니, 이거 사시려던 거예요? 목소리는 부드러웠다. 하지만 분명했다. 할머니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런데 이 사람이 괜찮으세요? 여성은 할머니를 안심시키듯 말했다. 그리고 주인을 바라보았다. 10,000원 맞죠? 네, 맞아요. 주인이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목소리에 희망이 섞여 있었다. 누군가 자신을 도와주는 것 같았다. 여성은 지갑에서 10,000원짜리 지폐를 꺼냈다. 제가 드릴게요. 아이고, 아니에요. 제가 살 수 있는데. 할머니가 손사래를 쳤지만 여성은 이미 돈을 건네고 있었다. 주인은 받아들고 반찬 봉지를 할머니에게 건넸다. 할머니,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봉지를 받았다. 눈가가 촉촉해졌다. 고맙소, 아가씨. 정말 고맙소. 여성은 작게 미소 지었다. 천천히 가세요, 할머니. 할머니는 장바구니를 들고 천천히 골목을 빠져나갔다. 뒷모습이 외롭지 않아 보였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줬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오늘 하루가 따뜻했다. 여성은 젊은 남성을 돌아보았다. 남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표정은 복잡했다. 당황스러움과 어색함이 뒤섞여 있었다. 여성은 그를 똑바로 바라보았다. 말은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 시선이 모든 것을 말하고 있었다. 왜 그랬나요? 무엇 때문에? 당신은 그럴 자격이 있나요? 남성은 입술을 달싹였다. 뭐라 말하려 했지만 말이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이 막힌 것 같았다. 저는 그냥. 여성이 조용히 물었다. 목소리는 낮았지만 날카로웠다. 남성은 대답하지 못했다. 그저 고개를 숙였다. 주변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모두가 자신을 보고 있었다. 비난의 시선들이었다. 저기 사장님은 정직하게 장사하시는 분이에요. 여성이 말했다. 그걸 왜 당신이 와서 시비를 거는 거죠? 남성은 대답할 수 없었다. 사실 그도 알고 있었다. 자신이 틀렸다는 것.
다만 그냥 한번 시비를 걸어보고 싶었을 뿐이었다. 재미삼아, 심심해서, 그게 전부였다. 하지만 지금은 후회가 밀려왔다. 다음부턴 하지 마세요. 여성이 조용히 말했다. 명령이 아니었다. 충고였다. 남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죄송합니다. 작은 목소리였다. 여성은 더 이상 말하지 않았다. 그저 그 자리를 떠났다. 뒤돌아보지 않았다. 남성은 여전히 그 자리에 서 있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아무 말 없이 시장을 빠져나갔다. 걸음이 빨랐다. 도망치듯이. 골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주인은 깊게 숨을 내쉬었다. 휴. 손이 떨리고 있었다. 하지만 마음은 조금 가벼워졌다. 누군가 자신을 지켜준 것 같았다. 옆 가게 아주머니가 다가왔다. 언니, 괜찮아? 응. 고마워. 그 아가씨 멋있더라. 누구야? 나도 몰라. 가끔 장 보러 오는 손님인데. 대단하다, 진짜. 두 사람은 여성이 사라진 쪽을 바라보았다. 하지만 이미 모습은 보이지 않았다. 여성은 시장을 천천히 걸었다. 장바구니에는 몇 가지 채소와 과일이 들어 있었다. 오늘 저녁 식사 준비였다. 동생이 집에 온다고 했다. 함께 밥을 먹기로 했다. 간단하게 찌개라도 끓여주려고 했다. 아가씨, 이거 싸게 해줄게요. 과일 가게 아저씨가 불렀다. 사과 어때요? 오늘 막 들어온 거예요. 얼마예요? 한 봉지에 8,000원. 그럼 하나 주세요. 자, 여기요. 골라서 담아 가세요. 여성은 사과를 골랐다. 빨갛고 단단한 것으로 봉지에 담아 장바구니에 넣었다.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시장을 빠져나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짐을 싣고 시동을 걸었다. 시계를 보니 오전 9시였다. 동생이 오는 시간은 저녁 6시였다. 아직 시간이 많았다. 여성은 천천히 운전하며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평범한 일상이 흘러가고 있었다. 출근하는 사람들, 학교 가는 아이들, 가게 문을 여는 상인들, 모두가 각자의 하루를 살고 있었다. 여성도 마찬가지였다. 특별할 것 없는 하루.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 집에 도착했다. 짐을 들고 현관문을 열었다. 작은 원룸이었다. 하지만 깨끗하게 정돈되어 있었다. 침대, 책상, 옷장. 필요한 것만 있는 공간이었다. 여성은 장바구니를 부엌에 놓고 채소를 씻기 시작했다. 찬물에 채소를 담갔다. 흙과 먼지가 물에 풀렸다. 여성은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씻었다. 무, 당근, 파. 오늘 저녁은 된장찌개를 끓일 생각이었다. 동생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채소를 다 씻고 도마에 올려 썰기 시작했다. 칼질이 능숙했다. 군에 있을 때 배운 것들. 빠르고 정확하게. 무는 나박하게. 당근은 채 썰고 파는 송송 썰었다. 냄비에 물을 붓고 멸치를 넣었다. 육수를 우려내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끓는 소리가 났다. 여성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맑은 날씨였다. 구름 한 점 없이 파란 하늘. 좋은 하루가 될 것 같았다.
육수가 다 우러나면 채소를 넣고 된장을 풀 것이다. 그리고 두부도 넣고 간단하지만 정성스러운 한 끼. 여성은 작게 미소 지었다. 시간이 천천히 흘렀다. 오후 3시쯤 여성은 소파에 앉아 책을 읽고 있었다. 오래된 책이었다. 표지가 해져서 테이프로 붙여놓았다. 군에 있을 때부터 가지고 다니던 책이었다. 내용은 거의 외울 정도였지만 읽을 때마다 새로운 느낌이 들었다.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에게서 온 문자였다. 언니, 나 조금 일찍 갈게. 5시쯤 도착할 것 같아. 여성은 답장을 보냈다. 알았어. 조심히 와. 책을 덮고 일어섰다. 미리 준비를 시작해야겠다고 생각했다. 부엌으로 가서 냄비를 꺼냈다. 아침에 준비해둔 채소를 꺼냈다. 육수부터 내기 시작했다. 멸치와 다시마를 넣고 물을 끓였다. 보글보글 소리가 났다. 평화로운 소리였다. 여성은 그 소리를 들으며 창밖을 바라보았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오후의 빛이 따뜻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다. 똑똑. 여성은 눈을 들었다. 아직 5시가 안 됐는데. 초인종을 다시 눌렀다. 똑똑똑. 여성은 문을 열었다. 동생이 서 있었다. 언니. 일찍 왔네. 응, 일이 일찍 끝나서. 동생은 신발을 벗고 안으로 들어왔다. 가방을 내려놓고 부엌을 들여다봤다. 우와, 벌써 준비하고 있었어? 응, 육수 내는 중. 언니, 내가 할게. 언니는 쉬어. 괜찮아. 거의 다 됐어. 둘은 함께 부엌에 섰다. 동생이 채소를 썰고 언니가 육수를 관리했다. 자연스러운 호흡이었다. 오래 함께 살았던 시간들. 서로를 이해하는 마음들. 언니, 오늘 뭐 했어? 시장 갔다 왔어. 또, 언니 요즘 시장 자주 가네. 그냥, 신선한 게 좋아서. 동생은 언니를 흘끔 쳐다보았다. 뭔가 있는 것 같았지만 굳이 묻지 않았다. 언니는 말이 많은 사람이 아니었다. 하지만 항상 옳은 일을 하는 사람이었다. 언니, 된장찌개 끓이는 거야? 응. 와, 좋아. 나 된장찌개 먹고 싶었는데. 알아서 만들었지. 둘은 웃었다. 찌개가 끓기 시작했다. 보글보글 소리와 함께 구수한 냄새가 퍼졌다. 동생이 밥을 지었다. 쌀을 씻어 솥에 넣고 물을 부었다. 스위치를 눌렀다. 30분 후면 되겠다. 흥. 둘은 거실로 나와 소파에 앉았다. 언니, 요즘 괜찮아? 흥, 괜찮아. 일은? 가끔 경비 일하고 있어. 돈은 많지 않지만 괜찮아. 언니 능력이면 더 좋은 일 할 수 있을 텐데. 나는 이게 좋아. 여성의 목소리는 담담했다. 동생은 더 이상 묻지 않았다. 언니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살고 있었다. 그것이 중요했다. 언니, 나 요즘 회사에서 승진 이야기 나왔어. 진짜? 축하해. 고마워. 아직 확정은 아닌데 가능성이 있대. 잘 됐다. 넌 잘할 거야. 동생은 언니의 손을 잡았다. 언니 덕분이야. 언니가 항상 응원해줘서 내가 뭘 했다고. 많이 했지. 내가 힘들 때마다
언니가 옆에 있어줬잖아. 여성은 작게 미소 지었다. 우리 동생이니까. 시간이 흘렀다. 밥이 다 됐다는 신호음이 울렸다. 둘은 일어나 식탁을 차렸다. 된장찌개, 밥, 김치, 간단한 저녁 식사였다. 하지만 마음은 풍족했다. 잘 먹겠습니다. 둘은 동시에 말했다. 그리고 밥을 먹기 시작했다. 찌개가 뜨거웠다. 혀가 데일 것 같았지만 맛있었다. 언니, 찌개 맛있다. 그래, 다행이다. 역시 언니 손맛이야.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TV는 켜지 않았다. 그저 서로의 존재만으로 충분했다. 밥을 다 먹고 둘은 함께 설거지를 했다. 언니, 내가 할게. 같이 하자. 물소리가 조용히 울렸다. 거품이 일었다. 그릇이 깨끗해졌다. 설거지를 마치고 둘은 다시 거실로 갔다. 소파에 나란히 앉았다. 언니, 오늘 자고 갈까? 그래. 오늘은 자고 가. 동생이 환하게 웃었다. 좋아. 창밖으로는 어둠이 내리고 있었다. 하지만 집안은 따뜻했다. 둘만의 시간이 흘러가고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여성은 일찍 일어났다. 동생은 아직 자고 있었다. 조용히 이불을 덮어주고 부엌으로 갔다. 간단한 아침을 준비했다. 토스트와 계란 프라이, 커피도 내렸다. 동생이 좋아하는 메뉴였다. 잠시 후 동생이 일어났다. 언니, 벌써 일어났어? 응. 아침 만들었어. 와, 고마워. 둘은 함께 아침을 먹었다. 언니, 나 오늘 회사 가야 해. 알았어. 몇 시까지? 9시까지. 시계를 보니 7시 반이었다. 그럼 8시쯤 나가면 되겠네. 응. 아침을 마치고 동생은 준비를 시작했다. 씻고 옷을 갈아입고 가방을 챙겼다. 언니, 나 갈게. 조심히 가. 응. 언니도 좋은 하루 보내. 너도. 동생이 문을 나섰다. 집이 다시 조용해졌다. 여성은 설거지를 했다. 그리고 샤워를 했다. 옷을 갈아입고 야상 점퍼를 걸쳤다. 오늘도 할 일이 있었다. 경비일이 하나 잡혀 있었다.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작은 행사장 경비였다. 돈은 많지 않았지만 필요한 일이었다. 여성은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계단을 내려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 행사장까지는 30분 정도 걸렸다. 천천히 운전하며 라디오를 켰다. 아침 뉴스가 나오고 있었다. 오늘 전국적으로 맑은 날씨가 예상됩니다. 교통정보 알려드리겠습니다. 평범한 아침이었다. 도로는 출근 차량으로 붐볐다. 하지만 여성은 조급해하지 않았다. 천천히 안전하게 운전했다. 행사장에 도착했다. 큰 건물이었다. 입구에 경비실이 있었다. 여성은 경비실로 들어갔다. 안녕하세요. 안에는 50대 남성이 앉아 있었다. 경비 팀장인 듯 했다. 아, 오셨어요. 오늘 처음이시죠? 네.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팀장은 행사장 구조를 설명했다. 입구 관리, 주차장 안내, 비상상황 대처, 기본적인 것들이었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다.
질문 있으세요? 아니요, 없습니다. 그럼 시작하시죠. 여성은 경비복을 입었다. 간단한 조끼와 모자, 그리고 무전기를 받았다. 문제 있으면 무전 주세요. 알겠습니다. 여성은 입구로 향했다. 행사는 10시부터 시작이었다. 사람들이 하나둘 들어오기 시작했다. 안녕하세요. 주차는 지하로 하시면 됩니다. 입장권 확인 부탁드립니다. 친절하게 안내했다. 사람들은 고맙다며 지나갔다. 평범한 하루였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그저 자신의 일을 묵묵히 해내는 것. 그것으로 충분했다. 오전이 지나고 점심시간이 되었다. 교대로 식사를 했다. 여성은 도시락을 먹었다. 아침에 싸온 김밥이었다. 간단하지만 맛있었다. 식사를 마치고 다시 자리로 돌아왔다. 오후 일과가 시작되었다. 행사는 계속되고 있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여성은 그 모습을 지켜보았다. 평화로운 풍경이었다. 이런 평화가 계속되길 바랐다. 시간이 흘러 오후 6시가 되었다. 행사가 끝났다. 사람들이 하나둘 빠져나갔다. 여성은 마지막까지 자리를 지켰다. 모든 사람이 나간 것을 확인하고 경비실로 돌아왔다. 수고하셨어요. 팀장이 말했다. 고생하셨습니다. 다음에도 연락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여성은 경비복을 벗고 자신의 옷으로 갈아입었다. 그리고 건물을 나섰다. 밖은 어두워지고 있었다. 가로등이 하나둘 켜지기 시작했다. 여성은 주차장으로 향했다. 차에 올라타고 시동을 걸었다. 오늘 하루도 끝났다. 평범한 하루였다. 하지만 의미 있는 하루였다.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한 하루였다. 여성은 집으로 향했다. 창밖으로는 도시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자의 삶을 살고 있었다. 여성도 그 중 한 명이었다. 특별하지 않지만 의미 있는 존재. 그것으로 충분했다. 라디오에서는 저녁 음악이 흘러나왔다. 잔잔한 멜로디였다. 여성은 그 음악을 들으며 천천히 운전했다. 집까지는 아직 조금 남았다. 하지만 급할 건 없었다. 천천히 가면 됐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이틀 후, 한 병원 응급실 대기실이었다. 오후 3시쯤, 대기실은 사람들로 붐볐다. 기침하는 아이, 팔을 다친 청년, 허리를 부여잡은 중년 남성. 저마다의 사연을 안고 차례를 기다리고 있었다. 한쪽 구석에 할아버지 한 분이 앉아 있었다. 얼굴은 창백했고 이마에는 식은땀이 맺혀 있었다. 옆에는 손녀로 보이는 20살쯤의 여대생이 앉아 있었다. 할아버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할아버지의 목소리는 떨렸다. 하지만 손녀를 걱정시키고 싶지 않았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곧 순서 올 거예요. 손녀는 할아버지의 손을 꼭 잡았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다. 할아버지는 새벽부터 가슴 통증을 호소했다. 처음엔 소화불량인 줄 알았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심해졌다. 손녀는 급하게 택시를 불러 병원으로 왔다. 하지만 응급실은 이미 많은 환자로 가득했다. 접수를 하고
1시간 반째 기다리고 있었다. 김철수님, 3번 진료실로 들어오세요. 안내 방송이 나왔다. 하지만 할아버지의 이름은 아니었다. 손녀는 시계를 보았다. 할아버지의 얼굴은 점점 더 창백해지고 있었다. 숨소리도 거칠어지고 있었다. 할아버지, 제가 물어볼게요. 손녀는 일어나 접수대로 향했다. 저기요, 김영수 환자인데요. 언제쯤 진료받을 수 있을까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했다. 아, 지금 응급 환자가 계속 들어와서요. 조금만 더 기다려주세요. 그런데 저희 할아버지가 가슴 통증이 심하신데 접수하실 때 말씀하셨죠? 순서대로 모시고 있어요. 간호사의 목소리는 기계적이었다. 바쁜 하루였다. 환자는 계속 밀려들고 의사는 부족했고 간호사들도 지쳐 있었다. 손녀는 입술을 깨물었다. 화를 낼 수도 없었다. 알겠습니다. 손녀는 다시 할아버지에게 돌아왔다. 할아버지, 조금만 더요. 응, 괜찮아. 하지만 할아버지의 얼굴은 이제 거의 흑빛이었다. 입술도 파랗게 질려 있었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열리며 한 남성이 들어왔다. 40대 중반쯤 되어 보였다. 정장 차림에 고급스러운 시계를 차고 있었다. 자신감 넘치는 걸음걸이였다. 그는 접수대로 곧장 갔다. 저 박민준인데요. 빨리 좀 봐주세요. 목소리는 당당했다. 간호사가 물었다. 어디가 불편하신가요? 머리가 좀 아파서요. 약 처방 받으러 왔어요. 증상이 언제부터였나요? 아침부터요. 빨리 좀 봐주세요. 바빠서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대기 환자가 많아서요. 조금 기다리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니, 저 시간 없어요. 원장님이랑 아는 사이인데 좀 빨리 안 돼요? 남성의 목소리가 커졌다. 대기실 안 사람들이 하나둘 쳐다보기 시작했다.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으로 전화기를 들었다. 잠시만요. 그녀는 누군가와 통화를 했다. 잠시 후 그녀가 남성에게 말했다. 이번 진료실로 먼저 들어가세요. 그래야죠. 남성은 만족스러운 표정으로 진료실로 들어갔다. 대기실 안 사람들은 서로 눈치를 보았다. 불만스러운 표정들이었다. 손녀는 주먹을 꽉 쥐었다. 할아버지는 2시간 가까이 기다리고 있는데 저 사람은 방금 와서 바로 들어갔다.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어쩔 수 없었다. 그 순간 대기실 문이 다시 열렸다. 야상 점퍼를 입은 여성이 안으로 들어왔다. 여성은 대기실을 천천히 둘러보았다. 붐비는 사람들, 지친 표정들, 그리고 한쪽 구석에 앉아 있는 창백한 얼굴의 할아버지. 여성은 접수대로 향했다. 안녕하세요. 간호사가 고개를 들었다. 네, 어디 불편하세요? 아니요, 환자는 아니고요. 여성은 잠시 말을 멈췄다. 그리고 조용히 말했다. 저기 계신 할아버지, 얼마나 기다리신 거예요? 간호사는 컴퓨터를 확인했다. 1시간 반 정도요. 증상은요? 가슴 통증이라고 하셨는데, 간호사의 목소리가 작아졌다. 여성은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할아버지와 손녀에게로 갔다. 실례지만 괜찮으세요? 손녀가 고개를 들었다. 네.
할아버지 안색이 안 좋으신 것 같아서요. 여성의 목소리는 차분했다. 손녀는 눈물이 핑 돌았다. 할아버지가 가슴이 아프다고 하시는데 계속 기다리래요. 여성은 할아버지를 살폈다. 창백한 얼굴, 식은 땀, 거친 숨소리. 심상치 않았다. 그녀는 즉시 간호사에게로 갔다. 저기요. 네. 저 할아버지 상태가 심각해 보이는데요. 지금 당장 봐드려야 할 것 같아요. 간호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지금 다른 응급 환자들이 가슴 통증은 응급이에요. 심근경색일 수도 있어요. 여성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다. 군에서 응급처치 교육을 받았던 경험. 그때 배웠던 지식들이 떠올랐다. 간호사는 여성의 눈빛을 보았다.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다. 전문가의 눈빛이었다. 간호사는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기를 들었다. 잠시 후 의사 한 명이 나왔다. 어떤 환자세요? 저쪽 할아버지요. 의사는 할아버지에게로 갔다. 간단히 맥박을 재고 얼굴을 살폈다. 표정이 굳어졌다. 지금 바로 진료실로 모시세요. 의사의 지시가 떨어졌다. 간호사들이 휠체어를 가져왔다. 할아버지, 이쪽으로 오세요. 손녀는 얼떨떨한 표정으로 여성을 바라보았다.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목소리가 떨렸다. 여성은 작게 웃었다. 괜찮으세요? 할아버지 빨리 들어가세요. 할아버지는 휠체어에 앉아 진료실로 들어갔다. 손녀가 그 뒤를 따랐다. 대기실은 다시 조용해졌다. 사람들은 여성을 쳐다보았다. 고마운 눈빛들이었다. 누군가 해야 할 일을 대신 해준 것 같았다. 여성은 자리에 앉지 않고 그대로 병원을 나섰다. 할 일은 끝났다. 복도를 천천히 걸었다.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가 났다. 창밖으로는 오후의 햇살이 들어오고 있었다. 로비를 지나 밖으로 나왔다. 바깥 공기가 신선했다.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마음이 편안했다. 며칠이 지났다. 여성은 평소처럼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한 운동을 하고 샤워를 했다. 점심은 집에서 간단히 해결했다. 라면 하나, 계란 하나 넣고 간단하지만 충분했다. 오후에는 동네를 산책했다. 특별히 갈 곳은 없었다. 그저 걷고 싶었다. 공원을 지나고 골목을 지나고 다리를 건넜다. 사람들이 지나갔다. 저마다의 삶을 살고 있었다. 여성도 그 중 한 명이었다. 벤치에 앉아 쉬었다.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구름이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시간도 천천히 흘러가고 있었다. 급할 것은 없었다. 그저 이 순간을 느끼면 됐다.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에게서 온 전화였다. 여보세요? 언니, 나야. 응, 무슨 일이야? 언니, 다음 주에 시간 돼? 우리 회사에서 행사하는데 언니도 오면 좋을 것 같아서. 무슨 행사? 그냥 회사 창립 기념일 행사. 가족들도 초대하래. 여성은 잠시 생각했다. 갈게. 진짜? 좋아. 동생의 목소리가 밝아졌다. 그럼 다음 주 토요일에 보자. 응, 알았어. 전화를 끊었다. 여성은 작게 미소 지었다. 동생이 행복해하는 모습이
눈에 선했다. 그것만으로도 마음이 따뜻해졌다. 다시 일어나 걷기 시작했다. 해가 서쪽으로 기울고 있었다. 저녁이 다가오고 있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 골목을 지나는데 한 아이가 울고 있었다. 5살쯤 되어 보이는 남자아이였다. 넘어진 듯 무릎에 피가 나고 있었다. 주변에는 아무도 없었다. 여성은 아이에게 다가갔다. 얘야, 괜찮아? 아이는 울음을 멈추고 여성을 올려다보았다. 엄마, 엄마 어디 계셔? 아줌마가 찾아줄게. 여성은 아이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주변을 둘러보았다. 조금 떨어진 곳에서 한 여성이 급하게 달려오고 있었다. 우리 아들, 아이 엄마였다. 아, 감사합니다. 제가 잠깐 한눈을 팔았더니 괜찮아요. 무릎 좀 다쳤네요. 아이고, 우리 아들. 엄마는 아이를 안아 올렸다. 병원 가봐야겠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조심히 가세요. 엄마는 아이를 안고 급하게 병원 쪽으로 향했다. 여성은 그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평범한 일상의 한 장면이었다. 하지만 의미 있는 순간이었다. 누군가에게는 작은 도움이 큰 의미가 될 수 있었다. 여성은 다시 걷기 시작했다. 집은 이제 가까웠다. 일주일이 지났다. 토요일 오전, 여성은 동생 회사 행사에 가기 위해 준비를 하고 있었다. 단정한 블라우스에 검은색 바지를 입었다. 머리를 단정하게 묶었다. 거울을 보았다. 평소와 다른 모습이었다. 조금은 어색했지만 나쁘지 않았다. 가방을 들고 집을 나섰다. 동생 회사는 시내 중심가에 있었다. 차로 40분 정도 걸렸다. 회사 건물 앞에 도착했다. 큰 건물이었다. 로비에서 동생이 기다리고 있었다. 언니, 왔어. 와, 언니 오늘 예쁘다. 괜히 그러지 마. 동생은 활짝 웃었다. 이쪽으로 와. 둘은 엘리베이터를 타고 10층으로 올라갔다. 행사장이 있는 곳이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 직원들과 그 가족들. 다들 즐거운 표정이었다. 언니, 저기 앉자. 둘은 구석 자리에 앉았다. 행사가 시작되었다. 사장의 축사, 직원 대표의 감사 인사, 공연과 게임. 평범한 회사 행사였다. 하지만 분위기는 따뜻했다. 사람들은 웃고 떠들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다. 동생은 동료들을 소개했다. 언니, 이 사람들이 우리 팀이야. 안녕하세요. 아, 동생분이시구나. 많이 닮으셨어요. 사람들은 친절했다. 여성도 자연스럽게 대화에 참여했다. 시간이 흘러 행사가 끝났다. 사람들은 하나둘 빠져나갔다. 동생이 물었다. 언니, 저녁 먹고 갈래? 그래. 둘은 회사 근처 식당으로 갔다. 조용한 한정식집이었다. 언니, 오늘 와줘서 고마워. 당연한 거지. 언니가 와주니까 든든하더라. 여성은 동생의 손을 잡았다. 넌 잘하고 있어. 고마워, 언니. 둘은 조용히 밥을 먹었다. 평화로운 저녁이었다. 식사를 마치고 동생을 집까지 데려다 줬다. 언니, 조심히 가. 응. 또 연락할게. 언니도 몸 챙겨. 알았어. 여성은 차를 몰아
집으로 향했다. 오늘도 좋은 하루였다. 동생의 행복한 모습을 볼 수 있었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의미 있는 하루였다. 집에 도착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갔다. 불을 켰다. 익숙한 공간이었다. 여성은 소파에 앉아 오늘 하루를 떠올렸다. 터미널에 놓인 시장의 할머니, 병원의 할아버지, 그리고 오늘의 동생. 모두 평범한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모두 소중한 사람들이었다. 여성은 작게 미소 지었다. 자신의 삶이 의미 있다고 느껴졌다. 시간이 흘렀다. 계절이 바뀌었다. 가을이 지나고 겨울이 왔다. 여성은 여전히 같은 삶을 살고 있었다. 특별한 일은 없었다. 경비 일을 하고 동생을 만나고 평범한 하루를 보냈다. 하지만 그 평범함 속에서 작은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었다. 터미널에서 만났던 노인은 손자에게 무사히 짐을 보냈고 그 이후로도 터미널을 찾을 때면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시장의 반찬 가게 주인은 여전히 정직하게 장사를 하고 있었고 그 할머니는 단골로 계속 찾아왔다. 병원의 할아버지는 적절한 치료를 받아 건강을 회복했고 손녀는 할아버지와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게 되었다. 모두 작은 변화들이었다. 하지만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꾸는 순간들이었다. 어느 겨울 아침, 여성은 창밖을 바라보았다. 눈이 내리고 있었다. 하얀 눈이 세상을 덮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핸드폰이 울렸다. 동생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언니, 승진 확정됐어. 저녁에 보자. 여성은 미소 지었다. 축하해. 오늘 저녁은 내가 살게. 답장을 보내고 여성은 코트를 입었다. 밖으로 나갔다. 눈이 얼굴에 닿았다. 차가웠지만 기분 좋은 차가움이었다. 거리는 조용했다. 눈 때문에 사람들이 많지 않았다. 여성은 천천히 걸었다. 발자국이 눈 위에 찍혔다.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길을 만들어가는 것처럼 멀리서 누군가 넘어졌다. 여성은 달려갔다. 노인이었다. 괜찮으세요? 손을 내밀었다. 노인은 그 손을 잡고 일어섰다. 고맙소, 아가씨. 천천히 가세요. 그래, 조심할게. 노인은 천천히 걸어갔다. 여성은 그 뒷모습을 지켜보았다. 그리고 다시 자신의 길을 걸었다. 세상은 넓었고, 할 일은 많았고, 시간은 계속 흘러갔다. 하지만 여성은 조급하지 않았다. 천천히 한 걸음씩 자신의 길을 걸어가면 됐다. 누군가 힘들어할 때, 조용히 다가가고 누군가 도움이 필요할 때, 말없이 손을 내밀고 그렇게 살아가면 됐다. 특별한 사람이 아니어도 괜찮았다. 평범한 사람으로 살면서 누군가에게 작은 힘이 되면 그것으로 충분했다. 여성은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눈이 계속 내리고 있었다. 세상을 하얗게 덮고 있었다. 새로운 시작처럼 여성은 작게 미소 지었다. 그리고 다시 걸었다. 자신의 길을 조용히, 묵묵히, 하지만 확실하게.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다. 그리고 어딘가에서는 여전히 누군가가 힘들어하고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조용히 다가가는 누군가도 있었다. 말없이 손을 내미는 누군가도 있었다. 세상은 그렇게 돌아가고 있었다.
작은 선의들로, 조용한 용기들로, 그리고 묵묵한 연대들로 눈은 계속 내렸다. 여성의 발자국은 곧 눈에 덮일 것이었다. 하지만 그 발자국이 남긴 의미는 누군가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것이었다. 그것으로 충분했다.